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화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피해자 측에서 대리를 해서 이제 승소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다룰 거는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제 혹시나 이런 일을 자녀분들이 당하셨거나 한 케이스에서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법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성년자의 성폭행과 관련된 규정에서 적용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13세 미만인 케이스가 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좀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근데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설령 미성년자 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 관련 관계에서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그냥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에도 이제 성인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이가 성관계를 했을 때는 이런 의제강간 규정을 두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에 조금 띄워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담당을 하거나 경험했던 케이스는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이제 해당 아이가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어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어른을 만났는데 이제 어른이 일종의 약간 연인이 되자, 그러니까 13세 미만의 케이스였는데 연인처럼 대하면서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유도를 하는,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서 유도를 하는 그런 케이스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의제강간 규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여러 가지 비슷한 범행을 자주 많이 저질렀었던 거죠. 합의 시도를 저쪽에선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위자료로 8천만 원이 인정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아주 어린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성인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성인의 입장에 계속 좌지우지되고 유도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 때문에 법에서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부분으로 형사처벌 및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성년자 상대로 한 이런 범행이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만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시지 교환을 방식을 선택을 해서 서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상대방과 소통을 하는 게 너무나 쉬워졌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한테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고 접촉을 하는 성인 남자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범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보통의 이제 진행 절차는 이제 형사 고소, 그리고 그 고소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 부분으로 합의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시도를 하고, 만약에 엄벌에 처해달라고 이제 저희 의뢰인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양형이나 이런 거 주장을 하면서 많이 이제 형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요. 그리고 상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싶다, 배상을 하고 싶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엄벌에 처해달라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피고인, 그 범죄를 저지른 성인 입장에서는 공탁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 쪽에서는 양형을 줄이려고, 징역 선고형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로 여러 가지 주장, 심리 상담 보고서라던가, 요즘에는 이제 양형 조사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 올라가게 되면 양형 조사를 하는 케이스도 꽤 많은데, 그 양형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자료들도 징역을 선고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도 조언 등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이런 양형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인이 선임이 되면은 의견서를 제출을 하죠. 합의는 해주기 싫었지만 그래도 사실은 일정 부분 당연히 피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거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따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제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될 것을 좀 우려해서 안 하시는 게 피해자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보통 형사 절차에서 보상을 받고 싶으면은 합의나 공탁 같은 거를 이제 통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선택하기도 해요. 어쨌든 민사소송을 하시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청구를 하게 되고, 상대방이 만약에 재산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가압류나 상대방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띄워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13세 미만인 케이스에서는 어떤 관계, 성관계가 있게 되면은 그거 자체로 처벌이 된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부모님께서 자녀가 이렇게 당했는데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에도 이제 일반적인 처벌 규정과는 다른 규정으로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경 변호사였고요. 혹시 이런 부분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제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상담을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다른 부분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제 댓글 등을 남겨주시면 향후에 이제 영상 등을 촬영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